지금 우리나라에 이른바 우한폐렴 난민, 코로나 난민들이 그냥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좀비처럼 마구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궈야 되는데 이 문재인이가 이번에도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코로나 우한폐렴 검사 공짜로 해주죠. 거기다가 뭐 숙소 제공하죠. 그 다음에 2주 동안 격리 지원금까지 내주고. 그래서 이거 합하면은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살 소녀는요, 입원비 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져야 했습니다. 마스크 사느라고 고열에 덜덜 떨다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자, 두 번째, 이 우한폐렴 난민도 받는 문재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레시드라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대체가 문재인 공이 아니듯이 통합당이 승리해도 그 공은 황교안 공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통합당 찍는 유권자들 심정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하루님께서 지난번에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펄펄 날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코로나 난민 진짜 열받아요. 성리모 멤버님, 문제하는 노벨상 바라요? 그게 혈통 아닙니까? 좌파 혈통. 노벨상을 위해서는 그냥 돈도 5천억 원씩 그냥 밑으로 그냥 뇌물 바치고 김정일이한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태영호 얘기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원이 맘님께서 방금도 확진자는 강남구는 다 외국에서 온 분이네요. 온통 문통 모기장 닫아라. 참, 모기장 이제 거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혁원 멤버님, 한국행 비행기가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네, 김정익님, 정말 이 태영호 북한 주민 때문에 북한 옹호하는 건 있겠지만 북과 김정은이 편드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뭐토록 거기서 탈출했겠습니까? 왜냐? 김정은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정철이 에스코트만 해서도요. 네? 에릭 클랩턴 콘서트만 데리고 다녀도 태용호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위해서 탈출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김정철이의 개노릇을 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노예 생활을 시킬 수 없다. 저는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태영호는 우리 남한으로 온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네. 자, FM HEO님, 중공폐렴 확산 국민살해 주범. 진짜 국가배상 한번 청구하고 싶습니다. 네. 빨리 정권 바뀌어야죠. 성리모 멤버님 말씀대로요. 네. 자, 그러면은요,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요, 이렇게 우한폐렴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오히려 중국에 당했어요. 한국인 입국 금지하고 한국 사람들 교민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하면서 문에다가 대못을 받고, 이게 정말 야만인 짓들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야만인들에게 우리는 문을 확 열어주고 정말 친중이라는 거, 문재인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적인 심판, 역사의 재판정이 세워가지고 평생 햇빛 못 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왜? 유럽에서 지금 이탈리아를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흑사병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성당 같은데 관을 놓을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이 여기저기 죽어가고 있고 병원도 영안실도 막 10,000원이고 난리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지금 유럽에서요, 하루에 1,000명씩 한국행 비행기를 탄다는 겁니다. 근데 그 1,000명 가운데서 200명이 여러분 외국인들입니다. 유럽 애들이에요. 유럽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한국 의료 수준 최고다. 한국 가면은 공짜로 검사 받고, 한국 가면은 확진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숙소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주 격리 동안 보상금이, 지원금이 하루에 21만 원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음성이어도 90일 동안 장기 체류하는 사람한테는 생활지원비도 또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리고 숙박비 이것도요 6만 5천 원씩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만약에 음성이건 양성이건 간에 뭐 양성이면은 더 말할 수가 없이 200만 원, 뭐 500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장례 비용도 우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장례를 그냥 치르겠다고 하면은요, 이런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응? 그래서 보면은 1인당 제가 대충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파란 머리, 그러니까 노랑 머리 파란 눈 외국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200명씩 들어와 있고요. 지금까지 물밀듯이 들어와서 들어온 외국인만 하더라도 지금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입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도 계속 문을 열고 들어와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이가 정말 도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인도적인 거? 뭐 사람이 먼저다? 자, 그러면 그 인도적인 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7살 소년이 아버지는 대장암 3기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또 어머니도 또 뭐 아버지 돌보고 이러니까 대장암 3기면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도 가족을 대신해가지고 이 마스크 사러 갔다가 나중에 41도가 되는데도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받지 않아갖고 집으로 와서 숨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엄마 나 너무너무 아파 이런 거였습니다.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이 국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부검 안 하겠다. 괜히 내 자식 2번 죽이기 싫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요. 하루 종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입원비 뭐 이런 거 나중에 장례 이거 해갖고 200만 원인가 하는 돈 그 부모들이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들에게 이 나라에 세금 한 푼 낸 적 없고 병역에 한 발자국 한 적이 없는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100만 원, 기본 100만 원에부터 해갖고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들, 우리 보스들. 직장에서 여러분 유리지갑입니다. 다 털어갑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강남에 대해서 이제는 강남에 사는 사람을 그야말로 중상층이라고 강남 사는 사람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중하층으로 끌어내리려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못 살고 못 먹자. 다 같이 거지 되자. 다 같이 깡통 되자. 우리의 이상은 베네수엘라.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차베즈, 문베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막 얘네들이 물밀듯이 들여와가지고 일단 정부의 재원을 언제까지 댈 수 있는가? 지금 재원이 곳간이 바닥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문재인이가 지집을 팔아가지고 하든지 조국이 숨겨놓은 그 수백억 원의 돈을 팔아가지고 하든지 이래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유럽인들에게서 문을 열겠다는 겁니까? 그 나라도 자기네 사람들 못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0 먹은 사람들은 안 된다. 이 살아날 희망이 없으니까 80 먹은 환자들은 아예 치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유럽 아닙니까? 저 이탈리아도 물론 이제 반도고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니까 정말 문재인 하는 꼬라지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유럽 사람들 뒤치다거리를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해야 됩니까? 오죽하면 홍남기가 나는 추경 못한다, 또 제재 추경 못한다, 이렇게 그 등신 같은 주사 같은 경제부총리가 손을 바짝 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첫째 재원의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 부족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조금 뭐 두 자리 숫자 되면서 막 뻥치고 또 문바들은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문재인이 잘해서입니까? 저는 이번 우한폐렴을 겪으면서 대구 시민의 성숙함에 대해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위생사, 그 다음에 정말 의료 지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정말
이 나라, 우리 국민을 위한 애국심, 애민심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들의 훌륭한 직업 정신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두고두고 저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의료진들 분들 존경하면서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조차도 의료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로봇가 아니잖아요.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유럽 애들이 막 들어오고 다 병 달고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일단 다 배치가 되면은 지금 문제는 수도권의 집단 감염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의료진들이 걔네들 받느라고 정말 17살 소년 같은 케이스가 이제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빨리 유럽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중국 입국 금지를 못 시켜갖고 우리가 생고생을 하게 되는데 만일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입국 금지를 안 하게 되면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이 생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대구의 17살 소년의 케이스에서. 이거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자기가 뭐 이 국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대깨문들, 그 다음에 달좀들, 이 유럽에 대해서 입국 금지 안 하는 거 인도적이다. 역시 문프는 인권 변호사다. 개뿔 무슨 인권 변호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는 문프가 장기적인 눈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나라에 앞으로 이게 종식되면은 문프는 노벨 평화상감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아, 노벨 평화상, 노벨상에 욕심이 있는 거죠. 이번에 우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국경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 죽여버리고 유럽 사람들 다 살리고 돈 거기다 쏟아붓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하나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죠. 5천억 원 김정은이한테 쏘아주고요. 그러고 나서 노벨 평화상 받고 그 5천억 원이 핵무기 만드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노벨 평화상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나라 망하는 망국의 길을 넘어서 정말 국민을 죽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4.15 총선에서 미우나 고우나 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박멸. 문재인 그대로 뒀다간 우리가 죽는다. 우리 아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는다.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문전박대 당한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정말 이 KJM 멤버님께서 대구 학생 보면서 눈물이 났다. 정말 그렇죠. 네,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정원이만 멤버님께서 의료인 가족으로 호소합니다. 아, 지금 의료진이 많이 지쳤어요. 더 이상 환자 들이면은 의료진이 지쳐서 코로나 걸리면 우한폐렴 걸리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아, 정말 지금 이 남편이 의사거나 또는 부인이 간호사인 분들은 지금 너무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수많은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은 다시 재소독을 한다는 겁니다. 막 알코올도 뿌리고 막 손도 다시 닦아주고. 근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혹시 남편한테 어떻게 됐을까봐 집에서 꼼짝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의료원 가족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이 번아웃 돼갖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갖고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의료진들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이 기생충이 정말 우리 의료진들을 이 막 좀비처럼 물고 뜯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